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도 동아일보 사설을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7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국정농단 수사 재판 뭘 남겼나. 박근혜 정부 때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 절차는 7년여 만에 마무리되었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과 2016년 최순실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집 의혹으로 시작됐다. 정 씨는 헛짚은 것이었으나 뜻밖의 그의 부인이었던 최 씨가 등장했다. 미르 K스포츠 출연금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롯데의 추가 출연금만 맨스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로 인정됐다. 삼성은 출연금이 아니라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등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됐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가 동원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은 최종 지시자가 따로 있음에도 직권남용죄로 유죄가 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격가지로 뻗어나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 씨와의 관련사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가 인정됐다. 남규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활동비에서 청와대 등에 지원한 돈 때문에 국고 손실죄로 처벌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과 그 조 전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세월호 보고조작 기무사 개헌 문건 사건은 요란스러웠으나 무죄로 끝났다. 숫자로만 보면 58명이 기소돼 48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이 비중을 둬 기소한 많은 범죄가 무죄로 드러났다. 특히 직권남용죄의 남용이 빚어졌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 김만배와 동거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뗄 수 없는 이른바 사원농단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내려진다. 삼성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 근거로 제시된 기업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선고는 다음 달 나온다. 혁명에 버금가는 사건들이 잇따랐다. 법정의 평가 이후에는 역사의 평가가 남아있다. 이들 사건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혹은 어떤 폐단을 낳았는지 천천히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134조 재원 대책 없이는 희망 고문이 된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지방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등에 134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대도시 범위가 확장된 메가시티의 경우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비의 56%를 민간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등 재정 계획이 불확실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3월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GTX-A 노선 전 구간, 파주시 운정에서 평택시와 C노선, 동천시에서 아산시, 2030년에는 GTX-B 노선, 인천대 입구에서 춘천시까지를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는 6월에 차량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방에선 GTX와 동급의 광역급행철도 XTX를 대전, 세종, 충북 권역에서 먼저 추진한 뒤 다른 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72분, 수도권은 83분으로 경제협력기구 회원 중 1위다. 교통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건은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질없이 기대만 키우는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밝힌 134조 원 사업비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은 22%인 30조 원뿐이다. 절반이 넘는 75조 2천억 원을 민간 투자로 충당할 계획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를 믿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벌였다가 나중에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 낭패를 본 적 있는 민간 기업들이 선투 투자에 참여할지 불투명하다. 지자체 부담 13조 6천억 원은 협의가 끝난 게 아니고 공공기관 몫인 5조 6천억 원은 공기업이 부채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011년 GTX ABC 계획을 내놨을 때 전체 개통 예상 시점은 2019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3월이 돼서야 A노선 일부가 개통된다. 재원 마련, 민원회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불어났다. 이런 난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 역시 역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는 것 같은 섬신성 바람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총선에 도움될 만한 프로젝트라면 일단 던지고 보는 형태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취객 뒷수발의 파출소 마비. 별도 시설 만들고 비용 물려야. 코로나 팬데믹이 일단락된 이후 취객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골미를 앓고 있다. 2022년 기준 97만 건이 넘는 주치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는 아예 파출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소속 경찰관 전원이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취객 뒷수습을 하느라 지휘선에서 미생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의 기능이 그러니까 마비되는 경찰관도 지경에 이른 조그만 것이다. 시골 경찰은 위험한 거야. 막 막무가내로 배째라고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취객을 경찰서 내 주치자 안정실에서 대기하도록 했지만 강제 구금 논란 때문에 2009년 폐지된 이후 별도의 보호시설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로서는 취객을 진정시켜 귀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요즘은 집안에 들어가는까지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경찰의 자택 문 앞에 데려다준 취객이 저초연증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경찰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그 영향을 미쳤다. 경찰관들이 취객 대응에 투입된 사이에 읽으면서 자기 생각도 조금 넣어. 범죄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대처가 늦어지고 출동 인원이 줄을 수밖에 없다. 취객 한 명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가 반발하자 경찰은 내근직을 줄여 순찰 인력을 늘리는 등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래. 강화에 범주가. 나섰다. 그런데 정작 현장 경찰관들은 범죄와 무관한 취급 때문에 발이 묶여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일이죠.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선 경찰과 119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계가 한 3년, 협력해 5년은 코로나 후유증을 겪어야 돼. 별도 시설을 만들어 주치의를 관리하고 일선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미국에서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취객버스에 취객을 태운 뒤 응급실이나 집으로 보내는 영국의 사례들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려면 일시적으로 취재를 시설에 수용하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취객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반드시 취재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취객이 응급실을 실려가면 이송 비용을 당사자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제 몸 못 가는 만큼 술을 마셔서 신고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 폐를 끼치는 물지각한 형태이다. 이들로 인해 치안에 빈틈이 생기는 일도 혈세가 낭비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맞습니다. 빨리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식의 시조 한시 한수 장수의 기계란 말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배에 담긴 달콤한 포도주 마시려는 순간 비파 소리 흥을 돋운다. 술 취해 머리밭에 눕더라도 비웃지 말라. 얘부터 전쟁터에서 몇이나 살아 돌아왔더냐. 전장을 누비는 변방장수 쉬 만날